국정원에서 방첩사에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비상계엄 당일이나 다음 날에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날 저녁에 국정원장께서 지원하라고 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한테 보고해야 될 사안이죠. 그럼요. 예,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네네. 범위는 아닙니다. 누구를 보낼 건지 뭐 그런 거를 결정을 하고 또 원장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조실장하고 국정원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다 고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질문 그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저에게 아니, 그렇게 그건- 지시하셨습니까? 방첩사에도 정보를 좀 줘라 그런 얘기 저한테 못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 3종 세트거든. 인력, 자금, 정보가. 지금 쭉 얘기를 들어오면 네. 그 시간 정도에는 즈음에 당시 대통령께서 경호처장, 국방장관, 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기타 많은 분들과 통화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급박하게 비상계엄이 발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아서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여러 지휘관들하고 여러 통화를 하신 당시 대통령님보다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의 그 CCTV를 보면 나오지만 내가 증인하고 22시 53분에 1분 24초 통화하기 바로 직전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서 나갑니다. 저 뭐 팩트에 대한 건 아니지만 원장이 바로 직전에 나갔기 때문에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국정원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런 방첩사를 지원해주는 그 일에 대해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로서 확실하게 좀 지원해줘라 하는 얘기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네네. 그 계엄 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뭐 종북, 주사파,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반국가 단체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증인도 국정원 안에서 들어왔던 대통령의 관심사항,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예, 뭐 내가 그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아니 잡아들이. 나는 누굴 저는 잡아들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도와주래, 뭐 인력 자금 도와주래라고 했는데 여인영이가 위추정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 있어. 일단 일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예. 지금 계속 해왔고.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지금 혼자 그 생각이란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아,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정말 답변하는 거를 원하십니까? 아니, 말씀해. 예. 평소 같으면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네. 여인영 사령관이 14명의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는 것은 이미 탈법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 증인한테 부탁할 때 네. 그러니까 영장 없이도 막 할 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만약에 생각했다. 탈법적인 이거 아니에요? 상황이나 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한다고 하면 못할 거 국정원에 없죠. 그러니까 12월 5일 아침 7시 47분에 이제 김태효한테 보낸 문자 있잖아요.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증인은? 제가 보기엔 1차장 자리에는 이미 12월 6일 날 조태영 원장이 계속 차장실 유지하라고 했고 제가 심지어는 차장실에 들어가면서 차장 계속 아니, 하래라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 12월 6일 날 정보위원장부터 전화가 왔는데 정보위원장한테 전화가 왔으면 방금 말씀드리려면 그럼 정보위원장한테 거짓말하거나 숨겨야 됐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 12월 뭐 6일 날. 12월 5일 날 네. 해임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해임 통보 받기 전에 이제 7시 47분에 김태효 그 차장한테 보내는 그 문자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네.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저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예. 이상 현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은 알고 있죠. 예, 김모 전 특보에 관련된 유용 의혹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그 첫 번째 증인 그 신문할 때 여쭙었어요. 예, 그때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다가 네. 아니고 제가 헌재에서 증인에게 그 신문할 증인의 공작금 횡령 비리는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을 했었는데 증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이 질문을 묻자 공작금 횡령은 억대 공작금 횡령이거든요. 근데 증인이 이제 그 수십억대 횡령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이 2024년 10월 29일자 이 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박선원이 그 증인도 이 김모 특보와 함께 같이 특보로 근무하였던 시기인데 억대 대북 공작금의 전용을 문제 삼아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고 증인은 빼고 김모 특보만 고발하겠다고 해서 박선원에게 약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증인은 이제 제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90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증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요? 그 김모 특보와 관련해서 박선원에게 이런 약점을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박성훈 의원이 김모 특보만 고발한다 하고 저는 고발하는 거에 뺐으니까 네, 저를 봐준 게 아닌가? 네. 그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 오보나 여쭙겠습니다. 주변에 의혹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서는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국정원도 수차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제 57호 중에 1, 2024년 8월 21일자 MBN 단독 국정원 최고위 간부 대북 공작금 횡령 정황 내부 특별감찰 진행 보도. 예, 저게 최고의 오보입니다. 네, 증인은 아까 언급한 억대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 외에도 수십억 상당의 제가 확인한 바에 지난번에 헌재 때는 100억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바가 없어서 다시 들으니까 9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께서도 조금 참고 한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네. 그 변호사님들은 원래 또 지난번 헌재에서 다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또 재판부는 잘 모르니까. 예. 예. 예.
그 수십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을 받았지요. 의혹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차장이 되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니까 투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 의혹의 내용이 가장채라고 해서 국정원의 공작금으로 해외 건물을 사서 이제 나오는 수익으로 공작비를 쓰는 건데 증인이 임의로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 건물을 샀고 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서 손실 처리가 손실이 된 것인데 맞나요?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번에 정보가 바뀌어서도 감사 결과를 정보위에서 보고했는데 일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으니까 그 부분은 허위 사실입니다. 송준호 어쨌든- 변호사입니다. 증인 지인 명의로 가정채 건물 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증인 명의로 네. 지인 명의로 건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원 돈으로. 재판장님 지금 이런 질문이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님 이 사건이 이 질문이 그러니까, 아니, 주신 분과도 관련이 변호사님, 없고 경질된 경우에 공권 증인의 신빙성에 사실과도 관련된 문제는 관련성이 없어 반대 신문을 보입니다. 제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그 질문하시는 거는 계속 질문하시게 할 텐데, 아니 저는 송 변호사님이 갑자기 또 급발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증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본인의 명예랑도 관련된 문제라서 아까 분명히 본인 진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뭐 확인이 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물어보실 거면 조금 더 뭐 정확한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부분만 딱 뜯어내갖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증인 입장에서도 이거 그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고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네, 재판장님 그- 서성광 검사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뭐 질문을 가급적 저희도 폭넓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뭐 적절한 이의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2024년 8월 21일자 기사를 가지고 증인에게 묻는 것이고 이 사건과의 관련해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홍장원의 경질 탄핵하는 경우야.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말로 이제 증인에 대한 뭐 인생의 전체를 들여봐서 당신 못 믿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질문에 보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무리 반대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신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히 제안해 주시거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 뭐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고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께서도 물어보실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물어봐 주시죠. 이게 왜냐하면 중계까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도 잠깐만요. 이 사건은 그럴 수가 홍장원 증인의 메모와 각종군의 증언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홍장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홍장원이 왜 이런 그 진술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이라서 반대 신문을 준비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를 제기하거나 반대 신문을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증인문을 지금 못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뭔가 다 변호사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재판장이 제지한 건 갑자기 듣고 계시던 송진호 변호사님이 이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면은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앞뒤에 어떤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지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걸 지금 제지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물어보시되 지금 검찰 쪽에서 하시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물어보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증인께서 알아서 답변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제가 질문한 것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계리 변호사님께서는 증인의 신빙성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그 증언에 특히 메모와 관련해서 그날 무슨 이야기를 여인영으로부터 듣고 또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런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도 신빙성 부분을 다툰다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야당 의원 간의 물어보면서 유착 관계를 다투고 지금 증거 기록 12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변호사님. 무수히 쏟아지는 기록. 변호사님, 그거는- 일단 상대편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말씀할 기회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대편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예.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칫하면 그 변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인에 대해서 그 증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공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한돼서 조절돼서 신문 사항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정말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김계리 변호사님 좀 전에 뭐 하신 아니, 말씀 있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자꾸 하겠습니다. 예, 막으세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송준호 변호사님. 예. 이거는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그 그죠?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경질된 사유에 관련돼서도 탄핵 사유로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인 명의로 가장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다 곤란하시면 제 명의로. 아니요.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한- 없습니까? 보기에는 의도가 있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관련된 사항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MBN에 나온 기사와 노컷뉴스는 오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지인 명의로 가장채를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와 되겠습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네. 국정원에다 물어보세요. 그럼 전 전직 직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인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인원과 임무 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변호사는 저하로 하여금 국가정보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인 명의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이제 물어보자고 말씀드렸지 저 않습니까? 송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시는 거를 하고 오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요하실 수는 없죠 증인한테. 네, 이걸 알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답변 뭐 그런 부분이 저 구항에 어떤 내용인지 증거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빨리 할까요? 예. 네, 증제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은 알고 있죠? 예, 김모 전 특보에 관련된 유용 의혹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그 첫 번째 증인 그 신문할 때 여쭸었어요. 예, 그때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다가 아니고 제가 헌재에서 증인에게 그 신문할 증인의 공작금 횡령 비리는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을 했었는데 증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이 질문을 묻자 공작금 횡령은 억대 공작금 횡령이거든요. 근데 증인이 이제 그 수십억대 횡령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이 2024년 10월 29일자 이 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박선원이 그 증인도 이 김모 특보와 함께 같이 특보로 근무하였던 시기인데 억대 대북 공작금의 전용을 문제 삼아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고 증인은 빼고 김모 특보만 고발하겠다고 해서 박선원에게 약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증인은 이제 제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90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증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요? 그 김모 특보와 관련해서 박선원에게 이런 약점을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박성훈 의원이 김모 특보만 고발한다 하고 저는 고발하는 거에 뺐으니까 네, 저를 봐준 게 아닌가? 네. 그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 오보나 여쭙겠습니다. 주변에 의혹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서는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국정원도 수차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제 57호증의 1, 2024년 8월 21일자 MBN 단독 국정원 최고위 간부 대북 공작금 횡령 정황 내부 특별감찰 진행 보도. 예, 저게 최고의 오보입니다. 네, 증인은 아까 언급한 억대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 외에도 수십억 상당의 제가 확인한 바에 지난번에 헌재 때는 100억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바가 없어서 다시 들으니까 9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께서도 조금 참고 한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들은 원래 또 지난번 헌재에서 다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또 재판부는 잘 모르니까 예. 예. 그 수십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을 받았지요. 의혹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차장이 되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니까 투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 의혹의 내용이 가장채라고 해서 국정원의 공작금으로 해외 건물을 사서 이제 나오는 수익으로 공작비를 쓰는 건데 증인이 임의로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 건물을 샀고 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서 손실 처리가 손실이 된 것인데 맞나요?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번에 정보가 바뀌어서도 감사 결과를 정보위에서 보고했는데 일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으니까 그 부분은 허위 사실입니다. 송준호 어쨌든- 변호사입니다. 증인 지인 명의로 가정채 건물 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증인 명의로 네. 지인 명의로 건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원 돈으로. 재판장님 지금 이런 질문이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님 이 사건이 이 질문이 그러니까, 아니, 주신 분과도 관련이 변호사님, 없고 경질된 경우에 그 증인의 공소 신빙성에 사실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성이 없어 반대 신문을 보입니다. 제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그 질문하시는 거는 계속 질문하시게 할 텐데 아니 저는 송 변호사님이 갑자기 또 급발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증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본인의 명예랑도 관련된 문제라서 아까 분명히 본인 진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뭐 확인이 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물어보실 거면 조금 더 뭐 정확한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부분만 딱 뜯어내갖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증인 입장에서도 이거 그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고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네, 재판장님 그- 서성광 검사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뭐 질문을 가급적 저희도 폭넓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뭐 적절한 이의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2024년 8월 21일자 기사를 가지고 증인에게 묻는 것이고 이 사건과의 관련해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홍장원의 경질 탄핵하는 경우야.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말로 이제 증인에 대한 뭐 인생의 전체를 들여봐서 당신 못 믿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질문에 보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무리 반대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신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히 제안해 주시거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 뭐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고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께서도 물어보실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물어봐 주시죠. 예. 왜냐하면 중계까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도 잠깐만요. 이 사건은 그럴 수 홍장원 증인의 메모와 각종군의 증언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홍장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홍장원이 왜 이런 그 진술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이라서 반대 신문을 준비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를 제기하거나 반대 신문을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증인문을 지금 못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뭔가 다 변호사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재판장이 제지한 건 갑자기 듣고 계시던 송진호 변호사님이 이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면은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앞뒤에 어떤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지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걸 지금 제지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물어보시되 지금 검찰 쪽에서 하시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물어보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증인께서 알아서 답변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제가 질문한 것들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계리 변호사님께서는 증인의 신빙성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그 증언에 특히 메모와 관련해서 그날 무슨 이야기를 여인영으로부터 듣고 또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런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도 신빙성 부분을 다툰다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야당 의원 간의 유착 관계를 다투고 지금 증거 기록 12만 페이지 넘습니다. 변호사님. 무수히 쏟아지는 기록. 변호사님, 그거는- 일단 상대편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말씀할 기회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대편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예.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칫하면 그 변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인에 대해서 그 증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공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한돼서 조절돼서 신문 사항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정말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김계리 변호사님 좀 전에 뭐 하실 아니, 말씀 있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자꾸 하겠습니다. 예, 막으세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송준호 변호사님. 예. 이거는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그 그죠?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경질된 사유에 관련돼서도 탄핵 사유로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인 명의로 가장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다 곤란하시면 제 명의로. 아니요.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한- 없습니까? 보기에는 의도가 있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관련된 사항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MBN에 나온 기사와 노컷뉴스는 오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지인 명의로 가장채를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와 되겠습니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예. 국정원에다 물어보세요. 그럼 전 전직 직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인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인원과 임무 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변호사는 저하로 하여금 국가정보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인 명의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이제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저 않습니까? 송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시는 거를 하고 오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요하실 수는 없죠 증인한테. 네, 이걸 알겠습니다. 저 알겠습니다. 답변 뭐 그런 부분이 저 구항해 어떤 주겠습니다. 내용인지 증거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빨리 할까요? 예. 네, 증거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몽중원 식당까지 이동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갔나요? 방금 그 차량 그 신모 씨가 운전하는 그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국정원 1차장이 수행 보좌관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저는 그 야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좌관은 굳이 동반하지 않고 그냥 차량만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수행 보좌관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네. 당시 정부 비화폰은 어떻게 했나요? 정부 비화폰과 원내 비화폰은 차장실에 반납했습니다. 당시 저녁에요? 퇴근하면서 중국 출장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중국 출장 전날인 당일에 비화폰을 증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에서 공항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퇴근할 때 핸드폰을 반납을 한 것이죠. 보안폰을 반납하신 한 것이죠. 그 공항에서 집에서부터 공항으로 갈 때 네. 수행 보좌관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통상은 그런데 저는 그 공식적인 일정을 제외하고는 굳이 수행보관까지 동반해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중국에. 공식적인 일정으로 중국에 가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일정이 그냥 아니라 공식적인 일정이긴 하지만 네. 그냥 공항에 가는데 누가 이렇게 뭐 데려다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신모 씨가 차량을 가져와서 저를 공항까지 이동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뭐 공항까지 따라 나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1차장이 공무를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보좌관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평상시에도 그러세요? 평상시에도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굳이 수행 부관까지 데리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비화폰을 그때 보좌관을 통해서 네. 아니 운전관을 통해서 보좌관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전날에 보좌관에 맡겨두신 거죠? 보좌관에 맡긴 게 아니라 차장실에 반납한 건데 그건 규정상 그렇습니다. 원래 출장하기 하루 전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안 물품들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그러면 증인이 6시부터 그 다음날 몇 시에 출국하시는 거였나요? 오전에 아침 일찍이요. 아침 일찍이요? 그때까지는 차장실에 있는 보좌관들이 대신 상황 대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상황 대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예, 통보가 근데 온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비아폰- 그런 상황에서의 그 통신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누가 뭘 갖고 있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증인이 20시경 대통령이 증인에게 발신한 전화를 그와 같이 증인이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좌관이 대신 전화를 받았죠. 네. 예. 증인은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몇 시 몇 분에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다시 한번요. 증인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예, 대통령부터 전화 받은 보좌관이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저에게 제 예. 개인 폰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예. 증인 특검 주신문에서 20시 2분경 보좌관이 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을 설명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했는데 20시 2분경이라는 구체적 시각이 증인의 기억에 있는 것입니까? 뭐 1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1차장이었던 증인의 보좌관은 몇 명이었나요? 3명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증인이 대통령 전화를 미스해서 당황을 좀 하셨죠. 네? 대통령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받지 못해서 당황하셨죠. 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하신 건가요? 아니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받지 못하면 당황하죠. 예. 그리고 비아폰을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청담동에서부터 내곡동으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예? 그 전화를 빨리 확보해서 리턴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당황하신 거죠. 뭐 그런 면도 있네요. 예. 증인은 대통령이 20시경 증인에게 전화를 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20시 22분에 통화해서 알게 됐습니다. 20시요. 20시. 그러니까 20시에 통화한 이유를 몰랐고 네. 예, 몰랐다. 예, 예. 몰랐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조태영의 증언이라 아니 그 비아폰 통화 내역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조태영 증인 신문조서 녹취록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피고인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장이 그 전주인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정원장이 그 전주인가 전전주에 미국 출장 때문에 주례 보고를 못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생각나서 확인을 하기 위해 오후 8시경 증인에게 전화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아직 거기시죠? 라고 묻자 조태용 국정원장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 진술서입니까? 조태용 원장의 아니, 진술입니까? 대통령의 진술입니다. 아 피고인의 진술입니까? 네, 대통령의 진술. 그러니까 아직 거기시죠? 라고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조태용 원장이 네, 저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변했고 그래서 대통령은 조태용이 미국에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일 잘 마치십시오. 라고 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다.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증인에게 원장 부재 중이니까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증인이 그때 청담동에 있어가지고 비아폰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있고 증인이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런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알고 있죠. 뭐 일부는 헌재에서 예, 언급하신대요. 그렇죠. 언급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조태영 증인 신문조서 제시하고요. 피고인은 조태영 국정원장이 대통령은 조태영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곧이어 증인에게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므로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20시경 증인의 정부 비아폰으로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알고 있나요? 잘 모르신다는 거죠?
왜 증인한테 전화했는지. 근데 이게 설명이 되는 게요. 그 헌재 때는 이게 이 자료가 확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부 비합헌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에 의하면 대통령이 증인과 통화하기 전에 국정원 1차 증인과 통화한 시각이요. 그 국정원 1차 정부 비합헌으로 전화를 발신한 시각이 20시 00분 01초. 착신 시각은 20시 00분 19초. 종료 시각은 20시 00분 28초인데 대통령은 그 직전인 19시 59분 21초부터 21초간 조태영 국정원장과 통화를 해서